강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간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DB하이텍이 업무 협약을 맺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남성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전 직원인 이 남성은 전선에 걸쳐진 나무를 제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LPG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운반 차량의 가스를 식당에 충전하던 중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지난 26일 강원자치도와 DB하이텍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업무 협약 이후 두 번째로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를 포함한 인사들이 협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대상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DB하이텍.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회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서도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DB하이텍은 반도체 교육센터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발을 맞추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반도체 산업 발전과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하며 DB하이텍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 업무 협약으로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원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DB하이텍이 더 성장해서 이제 또 추가 투자를 할 때 이 강원 특별자치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겠다. DB그룹과의 인연이 깊은 원주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은 물론 원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그 인력 양성 구조의 큰 변화를, 큰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약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공약으로 시작된 강원 지역 반도체 생태계 기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산업 특별자치도 강원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27일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학업에 임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료계를 책임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시면 제가 직접 내려와서라도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며 강의실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7일 오전 9시 42분쯤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국전력 직원인 A씨는 고소작업차, 일명 바가지 차를 타고 전선에 걸쳐진 소나무를 제거하던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비슷한 시각인 오전 9시 52분쯤 동해시 망상동 대진항 인근에서는 통신주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0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1명이 추락하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7일 오전 7시 55분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LPG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탱크로리에서 식당에 가스 용기로 가스를 주입하던 중 누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치는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25분쯤 완료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7일 오전 속초시 대포항 동쪽 약 2.2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길이 약 3.6m, 무게 750kg으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어민에게 인계했고 1,900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 주요 유의사항을 정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698명의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공보 발송, 마이크를 활용한 유세활동 등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소음으로 인한 항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데 차량 확성기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문자는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선 20명이 넘더라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거나 유리한 기사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건 금지됩니다. 지지를 부탁하면서 밥값을 내주는 등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직 기초의원과 지지자가 입후보 예정자와 노인회 회원 등 15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고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뜻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기부라고 하면은 매표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역 선관위나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리 지역 출마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는 힘 있는 중진론을 앞세운 여당 후보에 야당 후보들이 인물 교체와 정치 개혁으로 맞섰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간의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각 당 후보 모두 계속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만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관련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경제가 이미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건설이 필수적이거든요. 이제 동해선 완성과 국도 7호선 또 59호선 확장을 통한 제2의 교통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강릉이 변해야 된다 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변할 거는 현 정치인을 바꾸는 방법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뀌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정치를 하고 싶고 작은 정당이지만은 바른 정치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한 지원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룬 어떠한 나라도 대부분 다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강원도 내에서 50년 만에 후보지로 지정된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확정짓는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최종 확정해야만 약 4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제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보니까 뭐 3선, 4선, 5선, 뭐 7선, 8선까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국회에 가게 되면 국회의원도 연임 3선 이상은 못하고 뭐 출마하지 못하는 금지를 제가 내세워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28일 강릉 선거구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맞붙는 TV 양자 토론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실력으로 실천하는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입니다. 청년이 살맛나는 춘천을 위해 맞춤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월세 지원금을 확대하고 교통비 지원, 경춘선 환승 할인 등을 통해 청년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연결하는 청년 창업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생활 바우처를 지급해서 청년들 스트레스는 줄이고 지역 문화산업은 살리겠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청춘을 누리도록 청년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와 정책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춘천 청년 파이팅!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혜란입니다. 저는 노후화가 가속되는 춘천의 도심 주거지역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택지지구로 조성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는 후평동, 석사동, 퇴계동 일대가 그 대상 지역입니다. 이곳에 대기업이 유치하는 품격 있는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해서 원주민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면 4년 후 확연히 발전된 춘천에서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후보 조일현입니다. 저는 춘천시를 확 바꾸겠습니다. 춘천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 철도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동서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하여 석사 대계동을 지나 명동시청을 통과하여 한림대를 넘어가는 철도망으로 춘천시를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시를 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만들고 마을 경제 상생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소통을 하여 축구하면 손흥민, 정치하면 조일현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춘천시로 만들겠습니다. 조일현과 함께 합시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오정규 예사원입니다. 천하제일 춘천을 오정규와 함께 만들어냅시다. 우리 춘천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수, 북한강과 소양강이 흐르고 수려한 산들로 에워싸인 우리 고장 춘천은 예로부터 지상낙원의 터입니다. 지상낙원 자리에는 그에 걸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역사도시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대규모 국가연구단지인 춘천과학기술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고의 관광자원인 중도유적을 원형 복원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춘천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춘천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오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가 올해 전국과 도단위 스포츠 대회 19개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 56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지난 5년 동안 200개 남짓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칭 산악 관광 스포츠 레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87기 김유정 추모제가 오는 29일 춘천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립니다. 추모제에서는 헌화와 추모시 낭송이 진행됩니다. 또 사전 행사로는 김유정 소설을 각색한 연극 안해 추모 공연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7일부터 도내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전체 동물병원 155곳으로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